DMZ에서 발생한 북한 목함질의 폭발 사건에 대해 앞서 몇 차례 보도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경계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당국은 여전히 강경한 목소리로 북의 도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발표만 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남측 경계를 뚫고 지뢰를 설치한 경계 실패에 대해선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언론 역시 군을 지지하거나 경계 책임을 묻자는 쪽으로 확연히 나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김성재 전 한겨레 신문 기자와 함께 이 사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계셨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DMZ 이 목함질의 폭발 사건, 대북 경계 실패 보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일절 지금 이야기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짚어주시죠. 네, 이 사건은 북한 소행 이래 가지고 또 국민들의 가슴을 또 서늘하게 한 아주 그런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언론이 주목해야 될 거는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건이 우리가 사고라고 해야 될지 사건이라고 해야 될지 지금 명확치가 않은데, 네. 아무튼 이게 폭발 사고가 지난 8월 4일 날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는 것은 거의 일주일이 지난 뒤인 8월 12일부터 11일, 12일부터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이런 폭발 사고가 났었구나라고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됐는데요. 왜 도대체 이 사고가 일주일 동안이나 국방부에서 썩혀 있다가 묵혀 있다가 일주일 뒤에 국민들한테 알려졌느냐라는 지점을 한번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의 본질은 역시 언론이 봐야 될 것은, 물론 이 사고가 나서 우리 군 병력이 다치고 죽진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다치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지, 왜 DMZ에서 우리 군이 경계를 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군이 철책 바로 앞까지 와서 목함을 설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2개씩이나. 그런 동안에 우리 군은 뭐 했는지, 왜 경계에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그 경위를 정확하게 취재를 통해서 밝혀내는 것이 언론이 사고를 바라보는, 정확하게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인데, 지금 보면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왜 일주일 동안 이게 발표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보면은 군 당국이 청와대 보고한 게 8월 4일이었고 5일 또 청와대 보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6일, 7일 계속 이틀 동안이나 전혀 또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이틀 후에 또 보고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 일주일이 지나갔는데, 언론의 국방부에서 엠바고 요청을 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엠바고 요청이라는 게 보도 유예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보도를 해달라라고 언론에 요청을 하면, 언론이 그 이유가 타당하면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보도를 하는 건데, 과연 이 폭발 사고가 언론이, 국방부에서 엠바고를 요청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사고 나면은 바로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서 우리 안보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를 국민들한테 알리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이걸 엠바고를 요청을 했고요. 언론이, 저는 왜 이 엠바고 요청을 또 받아들였는지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엠바고 요청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대체로 그게 너무 빨리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을 때 누군가 피해를 입는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경찰이 어떤 납치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걸 언론이 보도를 해버리면 납치범이 도주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요, 이런 경우에 엠바고 요청을 하면 언론이 받아주긴 하는데, 이거는 누군가 피해를 입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빨리 알려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안보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을 알려주고 시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이나 보도 유예 요청을 했고 언론이 받아줬다라는 것도, 저는 이 언론이 도대체 정신 나간 언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고의 본질은 이런 경계 군의 경계 근무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전에 우리 노크 귀순이라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노크를 하고 귀순을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그때는 노크를 하고 귀순을 했기에 다행이지, 노크를 하고 거기에 만약에 북한군이 이런 지뢰나 수류탄을 던졌더라면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겠죠. 그렇죠. 그런 일이 또 벌어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 언론 보도는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언론 보도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화요일부터 네. 이제 그 조간신문에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전날 이제 뭐 포털이라든지 뉴스를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됐고요. 조간신문에서는 8월 11일 화요일부터 네.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 어떻게 보도가 됐는지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8월 11일 화요일 이제 아침 조간입니다. 네. 조선일보를 먼저 보겠는데요. 조선일보 천안함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 제가 생각해도 이 사건하고 천안함 사건하고는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둘 다 경계에 실패했고. 네. 이게 북한 소행이다라고 뭔가 의혹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북한 소행이라고 이제 국방부가 발표를 했다는 점, 뭐 몇 가지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같은 날 조선일보가 철책 통문 넘어 발 디디자 두 발이 쾅 부상병 들고 나오는데 또 쾅 했다라고 그때 그 상황을 잘 뭐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선일보가 역시 그 같은 날이죠. 굉장히 자세하게 또 그날 상황을 얘기했는데요. 잔해 북한 지뢰 일치 또 지형상 떠내려올 수도 없고 우리 쪽 통문에 매설을 했다. 근데 이 기사 전체 한 면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 밑에를 보면요. 군 경계 실패 논란이라는 기사가 예. 지면 이게 3면입니다. 3면 맨 아래 아주 짧은 기사로 나와 있어요. 이 기사를 보면은 군이 경계 실패를 했다는 게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경계 실패를 했고 어떤 과정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경계 실패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취재가 안 된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단신 처리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같은 날 동아일보를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에서는 북한이 이번엔 군사분계선 넘어와 지뢰 도발을 했다. 일면에 보도를 했고요. 또 철책 출입문 나서자마자 쾅 아까 조선일보처럼 이런 묘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8월 12일자 그 다음 날 조선일보를 다시 보겠습니다. 두 달이 잃은 하하사 군에 복귀하겠다. 이런 기사를 냈고요. 조선일보가 또 오피니언면의 사설입니다. 북한 지뢰 도발 냉정하고 정확하게 응징해야 된다.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를 사설을 통해서 주문을 했는데 역시 여전히 그 경계 실패에 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날 외교안보면에 조선일보가 국방부 DMZ 작전 저지에서 경멸로 전환했다. 즉 어떻게 또 대응할 것인가라는 거를 보도를 했고요. 자, 같은 날 12일 동아일보 1면입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MDL 넘으면 바로 조준사격하겠다라고 발표한 그 내용을 보도를 했고요. 동아일보가 우리 고통 수만 배로 갚아줄 것 당장 복귀하고 싶다라는 그 부상당한 군인의 입을 빌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또 DMZ 일대 지뢰 200만 개 추정된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이죠. 13일 목요일자에서는 조선일보가 청와대 반박에 지뢰 도발 보고 날짜 말 바꾼 국방부. 이거는 이제 국방부가 국회에 와서 국방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말이 이제 바뀐 거예요. 보고 시점 이런 것들이 지금 뒤죽박죽 엉망입니다. 이것도 천안함 때하고 굉장히 비슷한데요. 심지어는 그 합참의장이 그날 보고를 받고 알고서도 폭탄주 돌리는 회식을 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같은 날 또 동아일보입니다. 국방장관이 대통령에 직접 보고했어야 근데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이번에는 경향신문하고 한겨레신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역시 그 차이가 나는데요. 경향신문이 그 보도 첫날 11일 보도한 거는요. 도발된 보복만 외치다. 기만 전술에 뚫렸다. 예, 이게 경계에 뚫렸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이 같은 날 3면에 철책 구멍 책임 회피, 군 과도한 언론전 이런 그 제목을 달아서 이 철책이 구멍 났다. 즉 경계에 실패했고 안보 구멍이 뚫렸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런 점들을 이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한겨레가 같은 날 지뢰 폭발이 북소행이다. 군 대북방송 11년 만에 재개했다라는 기사를 일면에 썼고요. 자, 그 다음 날 12일자 그 경향신문 이 사설은 아니고 칼럼입니다. 실론인데요. 군사안보 전문가가 실론을 썼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지뢰 폭발 사고 경계 실패 책임 물어야. 이렇게 책임 이 부분을 이제 아주 그 본격적으로 경향신문에서 강조를 했는데요.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에서는 이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었지 않습니까? 경향신문에서는 경계 실패의 이 과정을 철저히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우리 그 외교가 아니라 이거는
안보는 정말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돼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그 안전 이거와 직결되어 있는데 우리 그 안보 얘기할 때 요즘에 많이 또 이런 말 쓰죠. 등신 안보. 정말 이거는 천안함 그 때가 정말 그 등신 안보의 그 최고조였던 것 같아요. 상등신 안보였다면은 이게 그 여전히 지금 이런 경계가 고쳐지지 않고 경계 실패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고 또 아무도 책임도 지지 않으니까 고쳐지지 않죠.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고 문책 당하고 징계받고 그래야 경계 이게 살아날 텐데 이 정부 들어서 MB 정부 들어서 계속 이렇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천안함 때는 오히려 그때 그 천안함 지휘를 했던 지휘관이 승진하고 포상받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경향신문에서는 책임을 물어야라는 실론을 썼습니다. 한겨레에서는 북한군 주례 묻는데 30분 750m 떨어진 집에서 감감했다. 이거는 경계 실패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역시 한겨레에서 청와대 고장난 컨트롤 타워 이렇게 역시 청와대가 문제다. 이런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 사고 나면 청와대가 바로 이 지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컨트롤 타워로서 고장이 났다. 이거는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예전에 천안함 때도 마찬가지였고 청와대가 천안함 때도 마찬가지고 청와대가 도대체 이런 큰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국민의 생명이 직결된 이런 안전 또는 안보 문제가 생겼을 때 도대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지금 거의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경향신문에서는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군과 정부가 엇박자, 정신 나간 짓 아니냐, 이런 보도까지 했고요. 한겨레에서는 대통령 지뢰 폭발 대면 보고 안 받았다. 그래서 지휘탑 부재 또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했고, 또 사설에서요. 이거 12일자 한겨레 사설인데 역시 북한 지뢰 도발 잘못 인정하고 사과해야 이런 제목의 사설 썼습니다. 이 사설이 그러니까 북한이 문제다. 왜 이런 지뢰 도발을 하느냐 이런 점을 정확히 지적을 하고요. 이 사설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번 일에서 드러난 경계 실패와 컨트롤 타워 기능 부진에 대해서도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네, 지금 잘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지금 여당 내부에서조차 특히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그렇죠. 특히 컨트롤 타워의 부재와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경제 실패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강하게 이제 불만을 제기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오죽했으면 여당 안에서도 컨트롤 타워가 문제가 있다. 이제 이게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세월호 이후에 청와대가 그때도 보고 시간도 굉장히 늦었고요. 잃어버린 7시간 얘기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잃어버린 7시간. 이렇게 지금 컨트롤 타워가 세월호 때는 청와대였는지 청와대는 또 다른 데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결국 국민 안전처라는 곳을 만들기도 했는데 지금 이게 뒤죽박죽 엉망이 되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죠. 이 정부의 안보, 안전에 대한 굉장히 무기력, 무능에 대해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서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표 떨어진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당에서조차 이런 중요한 안보 사건 사고가 난다든지 했을 때는 똑바로 해라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며칠 전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참 기자들이 참 부끄러운데 들러리를 그대로 섰다고 하던데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이 부분도 참 기자들, 언론이 굉장히 정말 부끄러운 모습인데요. 세월호 사건이 터진 후에 일부 기자들이 엄청난 오보에 대해서 사과하고 우리가 기레기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부끄럽다라고 참여하고 하는 글도 쓰고요, 기사도 쓰고 직접 기자들이 나와서 국민들 앞에 절하면서 사죄도 하고 했었는데요. 역시 일부 기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대국민 담화를 보면서 국민들이 정말 저 사람들이 왜 저기 가 있는지, 왜 저 취재 현장에 최고 권력이라고 하는 청와대 춘추관 기자실에 가서 왜 저렇게 멍청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문을 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예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바로 작년에 1월 1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할 때 그때 또 국민들이 또 아주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게 그 질문을 하는데 다 짜고 질문을 한 거다. 심지어는 질문에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가려운 것을 대신 기자들이 긁어주거나 하진 않고 대통령의 뭐 그 지금 기분 상태가 어떠시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해서 이제 굉장히 욕을 먹었던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한 1년 좀 지났죠. 이 신년 기자회견 하고 나서. 근데 이번에는 아예 질문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10몇 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문을 읽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은 그 앞에서 들러리처럼 쭉 앉아서 듣기만 했던 거죠. 심지어는 노트북도 없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 언론계 대선배는 기자들의 직무유기 아니냐, 너 기자는 맞냐 이런 이제 좀 아주 호된 질책을 하는 그런 언론계 선배도 있었고요. 제가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청와대 출입하는 모 언론사 기자들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왜 가서 기자들이 질문 안 하고 거기 가만히 앉아 있었냐 그랬더니 담화문이 미리 기자들한테 전달이 됐고 페이퍼가 전달이 된 거죠. 근데 질문을 원래는 하기로 했었는데 질문을 어떤 언론사에서 질문을 할 것인가, 대표를 할 것인가를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안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청와대 춘추관 쪽에서는 질문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고, 저는 청와대 출입기자 간사단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간사단이 아마 출입처 쪽하고 이제 뭐 협의를 하는 거겠죠. 간사단이 우리 질문 요청 하지 말아달라는 청와대 쪽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그 간사단이 뭐 하는 간사단인지 모르겠는데 그 간사단이 기자들과 다른 기자들과 협의를 한 건지도 정말 의심스럽고요. 그렇게 해서 질문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그대로 억셉트를 한 거고요. 그래서 아예 질문하지 않기로 하는 걸 알고 기자들이, 그리고 담화문은 이미 다 받아놨고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 노트북을 가지고 갈 일이 없지 않느냐, 뭐하러 가져가냐, 뭐 이렇게 해서 결국 그냥 가만히 몇십 분 동안 기자인지 방청객인지 예능 프로 방청객인지 모르게 멍청하게 앉아 있다가 왔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보통 청와대 출입 기자들의 꽃이라 불러서 1호 네, 기자라고 그렇죠. 부르는데 참 우리 국민TV 같은 경우는 참 청와대 출입을 못해서 좀 애석하지만 네. 한편으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1호 기자들이 어떻게 네. 보면 가장 기자들의 꽃이라 불리는 1호 기자들이 가서 들러리 있었다는 게 지금 저는 청와대를 출입해 본 적은 없고요. 청와대 출입 기자들한테 여러 차례 저 한번 물어봤는데 왜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간사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간사단이 저는 그거는 기자가 할 수 없는 일이죠. 백악관에서 뭐 잘 알려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백악관에서는 전혀 오바마 대통령과 기자들이 사전에 짜놓고 뭐 누가 질문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사전에 각본이 전혀 없고요. 질문을 한 해 안 하네 그런 이야기를조차 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과거에 뭐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은 뭐 클린턴이나 누구죠? 부시 대통령, 또 지금 오바마 대통령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 미국의 대통령들이 1년에 뭐 100회 이상 기자들과 늘 간담회 같은 거, 기자회견을 갖고 그럴 때마다 각본 없이 누구나 질문을 하고, 어떤 기자들은 아주 아픈 질문들도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클린턴에게는 르인스키와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부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송곳을 날렸죠. 이라크 전쟁, 중동에서 전쟁하는 게 석유 때문이냐, 이스라엘 때문이냐, 이런 정말 송곳 같은 질문을 직격탄을 날리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언론은 직격탄이고 뭐고 송곳을 떠나서 아예 질문을 안 한다는 거죠. 그거를 또 청와대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언론이 진짜 말씀하신 1호 기자들, 기자의 꽃이라고 하는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신이 있는 건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언젠가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질문하지 않는 기자들의 모습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데, 네, 그렇죠. 네, 다른 소식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상파와 이 종편 중에 막말 보도 1위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TV조선이 압도적이라고 하던데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이거는 최근에 논문이 발표된 건데요. 지상파 MBC, KBS, SBS 그리고 여러 종편들, 종편이 출범한 게 3년 전이지 않습니까? 출범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방통위에서 심의 해서 제재를 내린 건수들을 다 집계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3년 동안입니다. 상당히 긴 기간이었죠.
가장 그 심의를 많이 받은 제재 심의 대상에 많이 걸린 언론이 어딜까 이제 이건데요. 어디겠습니까? 금방 아마 방송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머릿속에 딱 떠오르실 거예요. TV조선이었습니다. 네. TV조선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그리고 결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결과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할까요? 예. 지금 이 표의 제목을 보면은, 지상파 그리고 종편 프로그램에 대한 윤리적 수준 규정 심의 결정 현황입니다. 네. 이 윤리적 수준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쭉 나와 있지만 제25조, 26조 하고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윤리성, 생명 존중, 품위 유지, 건전성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항목이 또 가장 많이 어떤 항목에서 많이 걸렸나 보면은 세 번째 나와 있는 제27조 품위 유지입니다. 네. 이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방송에서 막말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킬 정도로 심한 그런 표현을 하거나 도저히 이 방송에서 하기 힘든 그런 막말들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 항목이 바로 품위 유지인데요. 품위 유지에서 지금 이 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가장 많이 심의 결정을 받은 방송 MBC였습니다. 11건 지상파 3사 중에서는요. 그리고 TV조선이 59건. 네. 엄청나죠. 거의 뭐 TV조선이 채널 A가 29건 그리고 MBN 12건인데 다른 종편에 비해서 TV조선이 걸린 건수가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되고요. KBS, MBC, SBS 세 곳 중에 지상파 세 곳 중에서는 MBC가 다른 방송사에 비해서 2배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품위 유지를 다 합치면은 TV조선이 69건이나 되고요. MBC가 18건 이렇게 해서 참 놀랍죠. MBC가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막말 방송이 됐는지 또 TV조선은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안 보시겠지만 가끔 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은데 그 사례들을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TV조선 같은 경우에 어떤 게 걸렸냐면요. 이거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시긴 할 짧게 텐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전에 TV조선에 나와서 진성호라는 새누리당 의원이 있었죠. 박정희 대통령 각하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런 발언들을 계속했고요. 대체로 이런 거였습니다. 극우 성향의 토론자들로만 구성된 편파 불공정 방송. 그래서 일방적인 주장, 특정 인물이나 소속 정치인에 대해서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서 과도하게 비난하고 헐뜯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방송되었다. TV조선에 대해서는 이렇고요. MBC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데 MBC는 특히 어떤 게 많았냐면은 전혀 관련 없는 방송을 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속되게 표현한다든지 또는 이런 것도 있었죠. 많이 들어봐서 아시겠지만은 어떤 사학 설립자가 석방되었다는 소식을 치르면서 그러니까 용의자죠. 아니 용의자가 아니라 범죄인이죠. 범죄인 대신에 문재인 의원의 사진을 실루엣처럼 넣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건 적발돼서요. 아주 저는 이런 정도의 종편이 이런 정도 막말을 심하게 하는 방송이라면 이거는 아주 강한 징계를 내려서 보도 방송을 하지 못하게 하든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MBC 같은 경우도 MBC는 거의 반공영 방송 아닙니까? 이런 방송에서 이런 참사가 벌어지고 있다면 이런 방송도 어떤 좀 강력한 징계를 하든지 하는 것이 이거 다 전파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방송이 국민들한테 큰 영향을 주는데 이거는 저는 정부가 어떻게 하기를 우리가 기대하기는 지금 이 정부에서 힘들겠죠. 국민들이 시청자들이라도 좀 알아서 걸러서 시청하고 비판할 때 비판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